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영상 방송이고요.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들, 하고자 하셨던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쪽에서도 성공 투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VIP 방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번은 건강입니다. 건강 꼭 조심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상황으로 주식 투자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생활도 활기차게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날 제가 처음으로 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아마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직 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인사도 제 인사만 하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한 번씩 또 하게 된다면 조금씩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난주 증시 정리, 작년 한 해에 대한 정리라든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정리는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다우 1.3%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도 1.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만 0.65% 정도, 이게 이제 그 31일 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31일 1일 이 대형 테크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특히나 지난 그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2.37% 정도 상승을 했고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4.28%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무리하게 올라간 측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올라간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우리가 조금 못 올라갔던 부분들도 일부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낮지가 않아요. 낮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조정이 한번 나오고 움직일지, 아니면 먼저 조금 더 움직인 이후에 조정이 나올지,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이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확진자의 확산세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이 지난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을 기준으로 조금씩 이 잡혀가는 듯한, 둔화되는 듯한 모습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연휴 동안에 검사 건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어제 조금 좀 잡히는 듯한 모습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어쨌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은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인도는 지금 오늘 아침이죠. 인도에서는 어제 새벽이 아니죠. 어제 밤 늦게죠. 죄송합니다. 어제 밤 늦게 우리 시간으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도 긴급 승인을 했고요. 요런 측면에서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여부도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이 지금 더 많은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1차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1차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원래는 21일 이후, 파이자 같은 경우 21일 이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3주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12주 정도까지 늘려서 이 2차 접종을 해야 될 물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화이자 쪽에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 백신의 최대 효과는 요 전후에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영국이 일단 급하다 보니까 1차 접종을 더 늘리는 상황에 있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은 파우치 소장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원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다.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1차, 2차 접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도 지금 문제가 너무 느리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속도를 얼마나 조금 더 빨리 올려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향후 또 이 확진자의 증가나 아니면은 우리 지금 집단 면역을 지금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집단 면역의 가능성,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장이 쉬는 동안 미국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1월 21일 이후부터 논의가 돼서 거기서부터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1월부터 이제 새로운 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새로운 의회에서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이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이번 주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진행되는 사이에 동안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 자금이 지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020년 마지막 거래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면서 어제도 제법 괜찮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형 테크주들은 조금 밀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EU 간의 투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이 현재 중국 이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새로운 물꼬를 좀 트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내년 1월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동안 숨도 못 쉬고 있었던 중국이 EU를 발판으로 해서 미국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은 기반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을 놓고 보면요. 일단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진자 증가세의 둔화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일단 백신의 이 보급과 함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백신의 보급과 함께 어떻게 얼마나 잡혀져 나갈 수 있느냐. 일단 백신 투여가 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단 확진자 수만이라도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만 좀 나와줘도 확실히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주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 치료제가 일단 보급이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서는 또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데, 아마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지난 5월달, 그러니까 4월달 이후에 통과됐던 그 부양책의 자금들이 증시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이번 주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요 앞전 지난주 증시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변수가 이거거든요. 이거 가장 메인 변수는, 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조지아주는 공화당 텃밭이죠. 공화당 텃밭인데 현재 두 석이 비어 있는 상태. 이 두 석을 조지아주 두 석을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화당 상원 의석수 50, 그리고 민주당 상원 의석수 48입니다. 현재 두 석이 남아 있는데 이 두 석이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50대 50이 되고, 50대 50이 됐을 경우 가부가 동수가 만약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의장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 의장은 민주당 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지금 현재 공화당 텃밭인 이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상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말미에 공화당 그 의원들 중에 이 지금 여기에 그 선거에 이 참여한 의원들 중에 한 분이 확진자와 접촉을 함으로써 자가격리 지금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한 석이라도 공화당이 차지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블루웨이브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11월 미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의 배경에는 블루웨이브가 아니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올라온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된다면 제법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기술 테크주들 중심으로 조정이 제법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눈치를 봐야 할 수 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일은 이게 현재 시간입니다. 6일은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길거리로 지지자들이여 모두 길거리로 나와라 데모하자 뭐 이런 지금 트위터도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하나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건 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바이든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도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4분기 실적, 지금 뭐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익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텐데 실적이 실제 예상치만큼 찍히기 시작을 하면 다음 2분기부터는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금 뭐 1분기 때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약간씩 또 내려야 돼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저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는 거의 이 기업들의 실적이 속된 표현으로 된장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기저효과 뭐 무조건 하고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우리가 변수로 봐야 될 부분, 아까 지난주 이 증시 정리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 일단 중국이 발 디딜 수 있는 디딤발 하나를 지금 딱 확보를 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데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이 어떻게 이제 공산당 100주년 이 올해 중국도 큰 폭의 이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 올 한 해, 그래서 제가 아마 실시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대형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도 그냥 물러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는 이번 금년에는 이 부분에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갈등이 다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주요 이슈로 올려드렸지만 아마 금년 내도록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전망 한번 보게 되면요. 이번 주 2800에서 2950,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0에서 1000포인트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수 있겠죠, 역시. 뭐 이겁니다. 이거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블루웨이브는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전제하에 부양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단 제가 판단할 때는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양책 효과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SOC 관련 섹터들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미국 쪽의 인프라법 통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수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반도체 관련 뭐 소부장 여전합니다.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조정이 오면 땡큐가 돼야 되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와 부품 쪽에 조금 더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철강, 화학 그리고 이게 인프라법 통과되면 얘도 지금 수혜를 봐야 되는 거고 부양책 통과가 됐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혜가 사실 좀 그 기대감으로 먼저 좀 많이 갔어야 하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때 약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한 만큼의 그 상승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직 갈 길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건 이제 보유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쪽도 조정이 온다면 신규 매수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얘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조정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많이 올라간 애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애들에서부터 움직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긴 연휴였죠. 연휴 이제 오늘 마감인데요. 한 주 다음 한 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올해 첫 증시 개장인데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